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팔마고 키네틱, ADME, 즉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핸더슨 하셀바흐 공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양리 총론이라 가지고 아마 조금 힘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이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우선 팔마코 키네틱, 약동학이라고 하죠, 그죠? 팔마코 키네틱은 크게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ADME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ADME가 각각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A, 제일 중요한 우리가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게 A랑 E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ADME 중에서 A는 absorption이라고 해서 약물의 흡수 과정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D는 distribution, 그러니까 얼만큼 어디에 어떻게 분포를 할 것이냐, 어떻게 나눠질 것이냐 라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볼리즘이라고 적었는데 대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익스크리션이라고 해서 배설이 되는 과정. 약물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어딘가에 분포를 해서 다시 배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타볼리즘이랑 익스크리션 같은 경우를 제거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엘리미네이션이라고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아래로 전부 다 한꺼번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분포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마코키네틱이라는 것은 이렇게 ADM이 약물이 들어와서 분포가 되어서 나가는 과정까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흡수를 했을 때 세포막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세포막 다 생리학 시간이나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약물이 들어오는 과정, 약물이 우리가 먹었을 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는 어딘가에서 분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위를 통하든 장을 통하든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 게 다시 나갈 때도 똑같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똑같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를 해서 재흡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빠져나가 버리거나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것도 역시 흡수나 배설이나 똑같이 세포막을 통과를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밤이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요. 요즘에 여러 가지를 많이 수업을 녹화를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업소션하고 익스크리션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볼 수 있겠고요. 저런 과정 중에서 앞 시간 1학년 때죠. 그 예과 때도 그랬고 그때도 배웠던 거 내용 중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 그 대표적인 게 패시브 트랜스포트라고 해서 수동적인 이동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사실상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건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유는 국가고시에 나와요. 국가고시에 단골 메뉴로 나오고 국가고시는 사실상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몇 가지 자꾸 까먹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심플 디퓨전이라고 해서 단순 확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필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여과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스페셜한 과정들이 좀 있는데 그 스페셜한 과정들에는 몇 가지가 있겠죠.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촉진 확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면은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항상 팁을 드리자 보면 드린다면 시험에는 사실 이 부분만 나옵니다.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해서 너무 이게 쪽집게식 수업이 되면 안 되는데 수업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쪽집게식 스터디가 되면 안 되는데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 부분 중에서는 그 외에 파고사이토시스라든지 피노사이토시스, 식작용, 음작용이라고 이제 한글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특별하게 좀 스페셜한 트랜스포트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 중에서 특히 더 조금 더
기억을 해야 되는 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키워드 주가 뭐냐 하면은 심플 디퓨전 같은 경우 단순 확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필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포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그 통과하는 압력인 정수압이라든지 이런 프레셔가 있어야지만 필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아마 생리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퍼실테이트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캐리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액티브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캐리어뿐만 아니라 요 멘트가 시험에 나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거의 뭐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보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으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실리티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를 이용해서 이제 높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지만 에너지를 이용하는 액티브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로우 저농도에서 하이 고농도로 역행해서 이동을 가능하다라는 거 하고요. 파고사이토시스는 십자경이니까 단단한 고형물들이 이동을 하는 것일 테고, 뭐 단단하다라고 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고체 분자라는 걸 이동하고, 그리고 피노사이토시스 같은 경우는 음작용이기 때문에 플루이드 액체 상태로 된 것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녹음을 시키는데 타일 2배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빨라요. 그럼 우리가 약물 이야기니까, 자, 드럭이라는 거는 크게 나눠가지고 보다기보다는 이 약동화 과정에서 본다면 그게 위크 액시드라든지 위크 베이스, 그러니까 산성 약물이냐 염기성 약물이냐라고 나눌 수 있겠죠. 제가 꼭 위크라는 단어를 써두는 이유는 강산성 약물을 먹을 일이 없고 그 독이니까. 우리 흔히 이제 투여되는 약물들은 다 위크 액시드거나 위크 베이스입니다. 위크 액시드나 위크 베이스라는 거는 결국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은 이게 이온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비이온화형이냐, 그래서 이온형, 비이온형, 아이오나이즈드, 넌 아이오나이즈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흡수가 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넌 아이오나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되지만 아이오나이즈드 같은 경우는 흡수가 되지 않죠.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걸 다시 좀 자세히 나눠본다 그러면은 우선 위크 액시드 같은 경우에는 넌 아이오나이즈드라고 해서 HA 형태에 있다가 그 중에서 H가 A랑 나눠져서 A-가 될 거고, BOH 같은 경우에는 나눠지면은 B 플러스랑 OH-랑 이렇게 나눠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아이오나이즈드 형태라고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 특징을 보면은 이제 극성을 가지니까 당연히 세포막을 잘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 흡수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포막 통과가 잘 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non ionized 비이온화형이에요. 비이온화형이 얼만큼 이루어졌느냐가 그 부분에서 흡수가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non ionized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세포막 전후로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저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래서 세포막 통과가 잘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오기가 좀 바쁠 텐데 아마 학교는 더 빠르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항상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 약동학이라는 걸 물어보기도 하고, 아까 약동학 중에서도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non ionized 비이온화 형태가 흡수가 잘 된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핸더슨 하셀바우 공식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pKa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pKa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떠한 pH에서 이 약물이 50%는 이오나이즈드, 또 50%는 non 이오나이즈드, 그래서 50%는 이온화형이 되고 반대편 50%는 또 비이온화형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그때의 pH를 pKa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pKa는 약물 고유의 특징이에요. 모든 약물마다 다 다른 pKa를 가지고 되죠. 그러니까 어떤 약물은 pKa가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약물은 pKa가 높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핸더슨 하셀바우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인데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잠시만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우선 HA는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 나눠질 거고 그래서 이걸 평형상수인 KA로 맞춰보면은 HA분의 H 플러스 A 마이너스 될 거고 양변에다가 똑같이 로그 값을 취하게 되면 로그 KA는 로그 HA분의 H 플러스 A 마이너스 될 거고 이 로그 KA는 다시 로그 H 플러스 플러스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주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다들 까먹었을까봐 혹시나 해서 제가 적어드립니다. 로그 A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HA분의 H 플러스 A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거를 두 개 나누면은 플러스로 뺄 수가 있다 이거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로그 H 플러스를 반대편 넘기면은 왼쪽에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로그 KA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로그 KA가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를 그대로 써둡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라는 거를 되게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부분이 pH가 되죠. 그리고 뒤에 게 pKa가 되고 그리고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라고 되는 게 핸더슨 하셀바흐 공식입니다. 되게 쉬워요. 보통은 pKa는 해서 pH 마이너스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제가 pH를 먼저 적어두는 이유는 저렇게 적어두는 게 시험 치기가 편해요. 시험 문제는 항상 pH가 얼마일 때 이제 이 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우선 HA 같은 경우가 논 아이오나이즈드고 A 마이너스가 이오나이즈드가 되겠죠. 그래서 위크 애시드 드럭인 경우에는 pH는 pKa 플러스 로그 그리고 논 이오나이즈드 애시드 분의 이오나이즈드 애시드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크 애시드만 있는 건 아니죠. 위크 베이스도 있죠. 그래서 이 위크 베이스 드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로그 값이 분자랑 분모가 바뀌어지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잠시만 생각해보면 아십니다. HA가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가 되는 거하고 BOH가 B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위크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로그 값이 이오나이즈드 베이스 분의 non 이오나이즈드 베이스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핸더슨 하셀바흐 공식이고요. 핸더슨 하셀바흐 공식을 보통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묻고 어느 책이든 비슷한 예를 드는 게 pK가 3.4인 약물이 있다. 그리고 pH가 1.4인 위 상황 그리고 pH가 7.4인 플라즈마 혈장의 상태 요럴 때 이 pK 3.4인 이 보통 이제 위크드 엑시드라고 이제 약산성의 약물이라고 이제 보기가 주어지는데 이걸 다시 그 식을 대입을 해보면은 pH는 pK에 더하기 로그 non ionized acid 분의 ionized aci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약물이 위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얼만큼 분포가 되고 흡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설명을 해봐라. 이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1.4는 3.4 더하기 로그 non ionized 분의 ionized라고 적어두고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로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는 분모가 분자보다 크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더 크냐? 당연히 2니까 100배가 더 크겠죠. 10의 2승이니까. 그래서 non ionized가 100 정도의 비율로 ionized에 비해서 100배나 더 잘 된다. 그래서 요거는 흡수가 잘 된다는 소리죠. 비이온형이 많으니까. 비이온형이 많아야 흡수가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플라즈마인 경우에 똑같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3.4 더하기 로그에 non 분의 아이온 이렇게 하면은 조기가 플러스 4가 돼야 되잖아요. 플러스라는 거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나이즈드가 non 아이오나이즈드에 대해서 얼마가 더 크냐라고 한다면 10의 4승이니까 10,000배가 더 크겠죠. 그럼 아이오나이즈드가 많으면 이거는 흡수가 잘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에서 보통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의 보기가 나온다면은 약산성의 약물은 pH가 낮은 산성의 환경, 그러니까 위내 환경이 되겠죠. 위산에서 그럴 때 흡수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쉽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예제가 있는데 다른 예제는 뒤편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